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12월 3일 기준이고요. 22평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22평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화 되었다. 왜? 선행되는 지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무언가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22평을 돌파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나스닥도 22평 돌파했다. 나스닥이 22평 돌파하면 삼성전자도 22평 돌파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22평 돌파했다는 건 반도체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이럴수록 하이닉스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수급에 대한 내용을 본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되죠? 어때요? 한 달 동안 1.7조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파는 게 맞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9조 6천억 원의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은 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의 조정폭 오른 게 보세요. 25만 원부터 64만 원,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두 달 동안.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11월 11일부터 조정받은 건 아니 이 정도 조정 못 받나요? 60만 원부터 51만 원까지 한 15% 정도 조정 받은 거예요.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필요한 조정을 받은 거다. 즉 주식시장은 올라가서 이격이 발생하면 당연히 조정 구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 구간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내용에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실적 확인 과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받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남아있을 뿐이지 가격 조정은 끝났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선행지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미 22평 회복을 했고요.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철저하게 한 가지 내용입니다.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전망치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전망치가 꺾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꺾이는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하이닉스의 전망, 삼성전자의 전망치가 꺾이는 건 엔비디아부터 꺾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추세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커집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두산 에너빌리티 AI 관련이잖아요. AI 관련된 이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수급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12월 3일 날에도 매수했어요. 77,500원에. 종가 얼마? 79,500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제가 계속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집니다. 그렇죠? 또 100%, 또 200% 가까이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여기 조정을 이 정도 받는다고 우리가 빼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76% 수익 구간 바닥에서 사요? 아니라고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지키는 거.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그렇죠? 신고가를 지키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내고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됐을 때 기존의 신고가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세를 냅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순환매라 그러잖아요. 실전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실제 어때요? 29%의 수익 구간.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아서 매매를 했더니 결과는 어때요? 수익 구간이 계속 나오더라.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악재가 없다. 굳이 악재가 하나 있다면 전망치가 너무 높아. 여기 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25년도 예상돼 있는 매출이 90조입니다. 90조. 근데 영업이익이 42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보겠습니다. 45조에 90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은 24조 원에 마진율은 46%입니다. 그쵸? 영업이익률 46%가 찍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D램 가격입니다. 9월 달부터 D램 가격이 4배 올랐어요. 4배. 8만 포인트에서 38만 포인트까지 올랐다고. 두 달 만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추론 시장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더 수혜를 입는 게, 하이닉스보다 더 수혜를 입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엔비디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쟁사 TPU 나왔죠? TPU 어디서 해요? 구글입니다. 구글. 여기서 플러스가 된 게 있죠?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까지. HBM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런 고사양 칩셋 말고 기존에 사용했었던 D램, 뭐 GDDR 그리고 뭐 DDR5 그리고 앞으로 나올 DDR6까지 이 상태로 가면은 엄청나게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언제예요? 10월, 11월, 12월. 이렇다고 그럼 실적 여기 이것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실시간 거래가 되는 거니까 계약된 물량이 아니잖아요. 시세 자체에서 물량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HBM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물량인데 이거 플러스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70% 인상시켜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 젠슨하게 한국 들어와서 삼성전자랑 조인해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에서도 하이닉스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GPU 그리고 지금 경쟁 붙은 TPU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HBM 사용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없다고. 마이크론 하나 있긴 한데 여기는 사실상 경쟁이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증권사 평균치가 90조까지 나와요. 그럼 90조가 25년 여기 매출이 90조였는데 일단 4분기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나온다고 봅니다. 90조 달성할 거라고 봐요. 영업이익이 26년도에는 90조가 나온대.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성장성이 이미 이렇게 사상 최고 실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의 성장성은 100% 이상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하이닉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단지 여기 9월과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실적 확인. 그럼 실적이 어디부터 나와요?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실적 나올 겁니다. 그때 실적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13만 원에서 높으면 15만 원까지 봅니다. 그때 실적 나오기 전에. 그럼 실적 나오고 나서 주춤하고 다시 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실적 유추해 볼 수 있겠죠. HBM은 이미 70% 통보해 놨습니다. 이거 플러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여기까지 더하면 당연히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내용들을 선반영시켜 버린다고요. 무조건 이 내용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싼 거 사지 말라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거 할 겁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펩트론 말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때만 계속 매수구간 잡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일 매수구간 잡았죠. 쭉 내려서 보면 어때요? 100% 이상의 수익구간 계속 터지죠. 그렇죠? 이 구간이에요.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도 매수구간 계속 잡죠.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 로보, 스타 어때요? 매수, 매도 57%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모두 뭐? 신고가. 하이닉스 뭐? 신고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무조건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하이닉스로 딱 접목시켜서 봤을 때 하이닉스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 뭐라 그랬죠 제가?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까지 붙어 나오죠. 태성, 하이닉스의 뭐 벤더가 아니라도 됩니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 쪽.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는 매매를 못했는데 24년도에 이쪽 구간에서 매매한 거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고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SSD에 대한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실적 반영을 시킬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실적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랬죠. 먼저 올라갈 거예요. 왜? 키옥시아까지 하이닉스가 먹었거든요. 그리고 인텔 SSD까지 하이닉스가 먹었습니다. SSD도 삼성이 지금은 가장 크지만 하이닉스도 못지않다. 악재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해오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들 요건 뭐예요? 손바뀜이 있기 전에 나오는 물량이다. 근데 이런 물량들을 기관과 개인이 다 담았어요. 근데 자꾸 외국인이 살 때 사세요, 팔 때 파세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되겠네. 그쵸?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요 며칠 매수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매수한다? 이런 게 분석입니까? 이거 아니죠. 무조건 추세, 가격 요것만 보세요. 하이닉스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시장이 먼저 꺾여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이미 22평 회복해서 나스닥은 강세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구간에 맞춰서 하이닉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변동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12월 3일 날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변동성이 큰 쪽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 모두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AI 쪽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이닉스 소폭 약세, 그쵸? 하이닉스 22평 수렴, 삼성전자 22평 안착, 반도체 경기는 누가 끌고 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누가 끌고 가요? 나스닥. 나스닥은 누가 끌고 가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2평 안착했다. 하이닉스도 다음 주에는 22평 안착을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권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자, 두 종목 모두 키 맞추기 진행 중에 있다. 자, 보시면 1분기 반도체 실적은 D램 상승률만 4배가 반영되면서 호황기가 된다. 1분기라는 건 이제 26년 1분기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25년 4분기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반도체 상승률은 지금 12월 달 남았지만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이게 실적 반영이 된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나오고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가격을 보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쵸?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시장 반등은 나왔고 미증시 쉬어갈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보유는 하되 매수는 반등 확인될 때만 하면 된다. 단 주도주만.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를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셨던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로보스타 이제 다음 주 되면 매수구간 잡을 건데 기존의 신고가 종목이죠. 수익도 5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로보스타 말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도한 결과 101% 여전히 신고가죠.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도한 결과 54%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76%. 자,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거냐? 24년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최근에 로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AI 관련주, 피지컬 AI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브리봇 안 하죠. 근데 에브리봇을 24년 2월 달에는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샀죠. 단 일주일 만에 47% 이렇게 터진다고요. 반도체 강할 때 하이닉스가 완전 튀어오를 때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에 안 올라오니까 안 하죠. 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월 11일 매수, 3월 13일 매도 74%. 언제? 신고가 구간. 물론 팔고 쉬었다 더 올라갔죠. 다 먹을 순 없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모든 내용들이 다 신고가 구간.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지금 하이닉스는 매수할 때가 됐고, 그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가격이라 그랬는데 요 내용입니다. 하이닉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쉽니다.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이렇게 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최근에 태성 주가 좋죠? 태성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하이닉스가 올라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인 시세가 잘 나와야 돼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올라야 돼요. 근데 이랬을 때 24년도에 튀어갈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 만들고 하죠? 이때 당시에 50%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된다고요. 하지만 앞장서서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미 신고가 구간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고 하이닉스의 반등 확인 끝났고요. 삼성전자 22평 돌파했다는 건 하이닉스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22평 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